이번 주에 좀 재밌는 경기가 많긴 했어요. 네, 이것저것 많았죠. 뭐 맨유 빌라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첼시 뉴캐슬. 요것도 좀 박 터지는 경기였고. 네, 심판 둘러싸고 이제 저도 뭐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거 처음에. 유럽 쪽에서도 다 좀 이슈가 많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했는데 이제 이게 뭐 로제니어의 뭐 멘탈 어프로치다 했는데 져가지고 이제 또 약간 조롱당하는 식으로 쓰이더라고요. 그 주심이 폴티언이었죠? 네, 맞아요. 폴티언이고 여기 네.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기 네. 이렇게. 그게 뭐 들어보니까 뭐 공 때문에 그런 거라는데 공? 가운데 이렇게 모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음. 공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뭔가를 가할 수도 있으니까 주심이 그래서 공을 봐야 된다고 서 있어서 이거 뭐 들어간 거라고 뭐 그게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 본 거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심이 비켜주지 않은 이유는 그 공 때문에 어쨌든 경기 시작 전에 뭐 관리 차원에서 그랬을 거고. 근데 전 그래도 거기 후비고 들어가서 원을 맞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 진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예, 그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이었는데 리버풀하고 토트넘 비겼더라고요. 예, 1대1로 비겼죠. 아스날도 다우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뭐라 그러지? 옛날에 월콧 보는 것 같긴 해요. 월콧이랑은 좀 다른 유형의 선수. 월콧도 되게 어릴 때 네, 월콧이랑 동갑이거든요. 네. 근데 뭐 좀 다르긴 한데 약간 느낌상 조금 비슷한 느낌? 네, 성장 뭐 이런 느낌 봤을 때 어릴 네. 때 그거 느낌 봤을 때 좀 확실히 근데 뭐 다른 얘기지만 이제 의의는 있었다. 왜냐면 딱 우승하는 팀들이 승점 3점을 획득하는 전형적인 형태. 이 팀은 우승을 할 팀이다라는 걸 좀 또 느낄 수가 있었던 그렇죠. 경기였죠. 시티는 또 발목을 잡히면서 사실 거의 이제 승점 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여러 경기 재밌는 경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 저희 콘텐츠의 주된 고객이죠. 단골 손님. 단골 손님. 맨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맨유가 어쨌든 지금 뭐 우승 경쟁이 사실 아스날, 시티 뭐 여기에 좀 집중이 돼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경쟁이 되게 치열한 건 맞아요. 뭐 지금 맨유, 첼시, 빌라, 리버풀 뭐 이 네 팀이 지금 글쎄요 3위, 4위, 5위 뭐 요 정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뭐 5개 티켓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각자의 사정은 다 있죠. 첼시도 뭐 챔피언스리그 같이 하고 있고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맨유는 챔피언스리그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맨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 팬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 경기하는 걸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우리도 빨리 좀 경기 내용, 결과 막 다 챙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뉴캐슬전 사실 한 명 없는데 졌잖아요. 네. 마지막에 오슐라한테 먹혀가지고. 오늘 경기, 이번 경기 아스톤 빌라전은 좀 승리가 필요했는데 결과적으로 3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맨유도 뭐 일단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게 뭐 오늘도 얘기에 나오겠지만 브루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단일 시즌 최다 어시스트한 선수 데이비드 베컴 넘어서 또 기록을 하게 됐거든요. 평소에 또 브루노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있는 대로 평가를 했을 때 되게 좋은 평가를 내리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뭐 굉장히 큰 거를 달성을 했는데 놀랍진 않다. 놀랍진 않다. 더 할 수 있는 선수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선수잖아요. 잘하는 선수니까. 브루노가 브루노 했다? 놀랍진 않습니다. 뭐 20개에도 솔직히 놀랍진 않죠. 진짜로? 아니 뭐 남은 경기 지금 봤을 때 16개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죠. 20개에도 뭐 딱히 이상할 건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빌라가 뭐 최근에 뭐 한창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팬들은 이전만큼의 힘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았고, 일단 전반적으로 맨유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에 있었을까요? 일단은 결국에는 뭐 골이 득점이 나온 과정도 그렇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트랜지션이죠 다. 맨유가 잘하는 거. 코너킥이 들어갔는데 저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골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골이 결과물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물론 따지고 보면은 결과물이긴 한데 특정 시퀀스에서 특정 팀이 잘하는 걸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세트피스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유 입장에선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첫 번째 골 브루노가 어시스트해서 카세미로가 넣은 골은 코너킥에서 넣은 거니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로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트랜지션에서 맨유가 코너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코너킥에서 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첫 번째 골도 트랜지션에서 힘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발휘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두 번째 골이랑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그 시퀀스 맥락으로 그쵸?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 어... 특히 뭐 두 번째 골은 비교적 명확하죠. 그렇죠. 트랜지션에서 예. 이제 골이 들어갔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결국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컨텐츠를 하거나 하면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르디올라도 이제 기자회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르디올라가 뭐 웨스트햄한테 이번 비겼어요. 아니면 뭐 과거로 가면 뭐 크리스탈 팰리스나 울버햄튼이나 이런 팀들한테 애를 먹고 지거나 비기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경기에서 항상 가르디올라한테 기자회견에서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 뭐 어땠냐 막 이렇게 뭐 얘기를 질문을 하면은 가르디올라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상대가 로우 블록을 했고 상대가 로우 블록을 하다가 이제 공간을 확보해서 역습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걸 그냥 말 그대로 있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었다. 상대가 내려앉아서 로우 블록을 수비를 해서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상대가 역습을 했고 상대는 역습을 한 공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약간 나쁘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나쁘게? 그러니까 내려앉아서 수비만 했다. 그러니까 약간 비겁한 방식으로 뭐 축구를 했다. 뭐 이렇게 뭐 트랜지션만 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감정적으로 좋다 나쁘다 개인의 사견이 들어간 게 아니고 팩트 자체니까. 네, 경기 중에 그냥 나온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약간 그런 비슷한 류로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지공에서도 나아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 팀은 여전히 제일 큰 무기는 트랜지션이다. 수비라다 공 뺏었을 때 혹은 서로 공수가 계속해서 이게 프리미어리그의 전형적인 경기죠. 그치. 뺏었다가 뺏겼다가 뺏었다가 뺏겼다가 왜냐면 서로 그 트랜지션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득을 보는 게 보통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가장 큰 무기는 트랜지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약간 뭐 맨유는 뭐 역습만 하는 팀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의도하는 바가 전혀 아닌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경기도 좀 크게 다르진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유가 본인들이 잘하는 걸 그대로 했을 뿐이지. 네. 예. 빌라도 사실 트랜지션에 좀 좋은 팀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팀은 솔직히 상대적인 개념이지 지금 시점에선 트랜지션을 못하는 팀은 없죠. 아, 그치. 사실 트랜지션을 못하는 팀이면은 프리미어리그라는 이 레벨의 컴피티션에 애초에 있을 수가 없고 무조건 강등 당하겠죠. 거기서 이제 마진이 특히 안 남으면은 강등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대적인 개념인데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조금 이번 경기로 봤을 때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공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퍼센테이지를 굳이 나눠보자면은. 그래요? 네, 굳이 나눠보자면은 축구를 하는 방식 자체도 그렇고 어쨌든 간데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뭐 최종적으로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위를 점하고 경기 결과까지 가져간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네. 네, 지공 얘기를 일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아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맨유 같은 경우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빠져서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못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뭐 생각보다 부상 기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어질 것 같다. 원래 처음에는 가벼운 부상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컨텐츠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리산드로가 있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최근 몇 년이랑 다르게 루크쇼를 밀어 올리고 그렇죠. 리산드로 오고 맥과이어 오고 그다음에 달롯이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3-2-5 형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리산드로가 있을 때. 네, 쿠냐, 은베모, 그다음에 뭐 디알로나 아예 측면 벌려 있고 그다음에 뭐 브루노 있고 투미드 카세미로랑 메이누 나오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루크쇼가 올라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경기들 보면은 에버튼전이 특히 그렇고 이제 보게 되면은 지공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지공 자체가 좋지 못하고 그게 미묘한 차이인데 결국에는 상대한테 뭐 양자태기를 거는 거, 수적 우위가 걸리는 걸 비롯해서 이제 전체적 공이 순환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원인을 찾아보자면은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없는 거죠.
다시 이제 구조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리산드로가 없고 최근에 보면 이제 요로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요로가 오른쪽 나오고 메가이어가 왼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그렇고 최근 흐름들을 다 보게 되면은 그냥 최근 몇 년 특히 테나노 오고 나서부터 했던 것처럼 루크쇼가 세 번째 센터백 들어오고 메가이어 요로 그리고 달로가 다시 올라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땡기는 거죠. 네, 위치가 그리고 뭐 근데 반면에 이제 디알로랑 달로 달로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양쪽 같은 경우 조금 더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리만 바뀐 건데도 사실상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11명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시스템이에요. 다 바뀌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유기체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뭐 센터백 하나 뭐 잘하긴 하는데 뭐 센터백 하나 빠진 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유기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란 11명의 유기체로 보면 이건 다른 유기체가 돼버리는 거죠. 네, 다른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연계돼서 꽤 많은 위치가 바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공을 할 때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해요. 공을 순환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것만큼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 경기들을 보면 이제 좀 그랬고 이제 특히 에버튼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기인해서 사실 그 제 표현으로는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공을 뺏겨서 꽤 에버튼한테 애를 먹었거든요. 빌라전도 결국에는 이제 지공에서는 그렇게까지 효율을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잠깐 이제 들은 생각인데 리산드로라는 선수가 있을 때는 지공에 대한 어떤 완성도가 올라가는 건 오케이인데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유 팬들은. 그럼 리산드로가 없을 때 혹은 그러면 여기에 왼발 센터백에 충분한 좀 보충이 있어야 되는 게 맞냐. 예, 그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산드로가 없는 기간이 생각보다 기니까 이번 시즌만 보더라도. 근데 리산드로도 없고 그 덜리우트도 없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거는 감안을 어느 정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스카우팅 팀에서는 네.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는 선수가 부상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니까. 네, 계속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걸 있는 걸 항상 부상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전제를 해서 추가 영입을 한다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저는 막 이렇게 막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또 항상 이제 영입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단기적으로 얘가 잘한다 못한다만 얘기하지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 탑 클래스 팀은 단기적으로도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항상 보거든요. 영입 자체를.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도 보고 특히 이제 밑에서 끌어올릴 선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또 이제 선수를 영입할 때 같은 경우가 선수의 나이 뭐 과거로 치면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다니 아우베스가 넘어오는 건데 안 오고 이제 유벤투스로 가가지고 플랜이 다 꼬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올 선수가 있으면은 FA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은 선수를 데려와서 1, 2년 정도만 단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 있는 선수가 올라오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제가 내부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간 뭐 그런 것까지 좀 더 감안을 해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봤을 때 뭐 영입이 된다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리산드로가 있을 때 플랜 A도 좋지만 리산드로가 없을 때 계획도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선수 영입을 하면서 되든 뭐가 됐든 이날도 리산드로가 없었어요. 네. 지공상에선 답답했고 오히려 좀 결과를 냈던 건 트랜지션 상황이었는데 일단 세트피스로 선취골이 나왔지만 세트피스 이전 과정의 트랜지션이 또 좋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라기보다는 아스톤 빌라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만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 그 시퀀스 같은 경우 이제 득점이 들어간 거 첫 번째 골 코너킥이 들어갈 때를 이제 보게 되면 상황이 어땠냐면은 아마 골킥이었을 거예요. 빌라가 골킥이었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 이제 압박을 할 때 보게 되면은 뭐 미들이 하나만 올라가서 메이누만 올라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흔히 얘기한 다이아몬드 442 형태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둘 다 가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공을 일단 한번 차냈었는데 네. 차내고 2차 경합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서 바클리가 이제 공을 따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제 공 한번 롱패스로 보냈고 왜냐면은 빌라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전방에다가 이 골키퍼가 공 가졌을 때는 모랑 로저스를 센터백 쪽으로 보내서 계속 여기서 2대1을 거는 와킨스한테 대해서 2대1을 걸었거든요. 네. 2대1을 걸었고 그리고
빌라 쪽에서는 항상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날 빌라는 이제 거의 4-2-2에 가깝게 경기를 했다 보니까 오른쪽이 맥긴이고 그다음에 왼쪽이 부엔디아였는데 이 둘 같은 경우는 굳이 4-4-2라고 하나 4-2-2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좁혀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미들이 예를 들어서 이 더블 피봇이 상대 더블 피봇 맞게 되면은 이 둘이 좁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박스 형태로 4대2가 걸리거든요. 예, 요거를 항상 의도하는 팀이었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누가 막아야 되냐면 풀백이 막아야 돼요. 좁혀 있는 선수들을. 네, 풀백이 막고 디뉴 같은 경우 걸려 있으면은 이거를 뭐 디알로가 막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2대2지만 사실 공이 빠지게 되면은 이 풀백의 등 뒤로 빠질 수가 있다. 투톱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했고. 근데 어쨌든간 요 시퀀스였는데 공이 롱패스로 한 번에 넘어왔다가 이제 2차 경합, 3차 경합이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는 바클리가 공을 땄어요. 네. 바클리가 공을 따고 이제 공이 이제 전개되는 상황인데 이제 보게 되면은 변수가 발생했던 게 뭐냐면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 빌라도 그렇지만 이 더블 피벗 쓰는 팀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아니면 뭐 이제 그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도플잭스라고 하죠. 더블 식스. 오나나랑 이날 빌라가 보게 되면 바클리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더블 식스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아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뭐 모르겠어요. 빌라가 팀 내적으로는 그걸 어느 정도 정해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원래는 더블 식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더블 피벗이라고 안 하고 예전에는 좀 더 6번, 8번이라고 얘기를 사실 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계로 보면 히트맵을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밑에 있고 누가 조금 더 위에 있고 그래서 보통은 하나는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잉글랜드 거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박스 투 박스다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조금 더 이제 홀딩이다. 홀딩에 가깝고 당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 보더라도 카세미르는 조금 더 홀딩에 가깝고 메이누는 좀 더 박스 투 박스 8번형에 가깝고 근데 빌라도 그렇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빌라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더블 식스다 보니까 그게 사실 역할 구분이 크게 없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팀들이 최근에 보면 꽤 있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빌라처럼 이제 4-2를 하는 팀은 별로 그렇게 많진 않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3-2-5 혹은 3-4-3 했을 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둘이 거의 이제 뭐 박스 투 박스처럼 그냥 이퀄한 거죠. 역할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밸런스를 잡는데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딱 요 상황이 왔을 때 상황이 뭐냐면 바클리는 공을 뺏어냈고 이때 아마 백패스가 한번 나갔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남아있던 건 그럼 오나나잖아요. 그렇죠. 오나나가 공격에 가담하려고 이제 넘어가다가 여기서 공의 트랜지션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백라인밖에 없고 이제 공을 잡은 게 브루누가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백라인 직면한 상태에서 백라인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없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밀고 들어가고 이때 은베모가 이제 슈팅하면서 코너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센터백 앞쪽을 보호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네요, 이 빌라는. 네, 아마추어도 그렇지만 이제 그냥 축구 어느 정도 좀 정렬된 상태에서 온전하게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 백라인한테는 진짜 그냥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어요. 맨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은 뭐냐면은 박스까지는 물러났다가 박스 이 라인에서는 나와야 돼요. 공을 가지고서. 왜냐면 직접적으로 슈팅이 가능한 거리니까.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상대 선수가 누구냐를 좀 더 판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브루노다 아니면 중거리 슈팅이 있는 선수면은 그 나오는 시점을 박스가 아니고 조금 더 빨리 가져가요. 앞에 기준에서 놓고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가 좁혀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달가운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단 뭔가 잘못된 상황이거든요. 빌라 입장에서는 보자면은 이 바클리랑 오나나가 둘이 이제 더블 피벗이었는데 여기서 오나나가 트랜지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이 와서 유나이티드가 득점을 한 코너킥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빌라가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최근에 좀 있는 편인데 이게 특히나 올라가다가 확실히 센터백 앞을 보호하는 선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클리도 올라갔고 오나나도 올라갔고 그 상황에서 역습 전환에 브루노가 볼 잡고 이렇게 오면 이건 거의 지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 순간 이런 게 제가 맨날 주구장창 얘기하는 상황인식이랑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인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전개돼가지고 오나나가 올라가서 만약 여기서 골이 나왔으면 골이 나왔으면은 그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골이 들어갔어도 만약에 이거는 제가 아스톤 빌라 코치면은 오나나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올라갔으면 안 됐다. 그리고 저는 그 기준점을 이제 상황인식이 결국엔 시각적인 정보니까 시각적인 정보를 기준을 어떤 거에다 맞추냐면은 트랜지션일 때 약간 방금 보신 것처럼
조금 더 부자연스럽지만 공격 숫자를 늘려야 될 상황과 늘리지 않아야 될 상황의 기준, 혹은 역습을 해야 될 상황과 역습을 하지 않아야 될 상황의 기준을 저는 어디다 두냐면 상대 백라인이 정렬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둬요. 근데 그 이 오나나가 올라간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백라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거의 정렬이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시퀀스의 시작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킥이었기 때문에 네, 트랜지션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2차, 3차 경합해서 바클리가 따긴 했지만 백라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백라인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오나나가 여기로 올라갔다고 한들 득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올라갔을까? 아니면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고 오나나가 그래도 공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공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고. 공보다 밑에 남아 있었다면은 이 트랜지션을 억제해서 득점까지 가는 코너킥이 나올 확률이 줄어드는 게 더 컸을까? 이 둘을 비교하는 게 결국에는 어드밴테이지가 크냐 리스크가 크냐. 이게 데제르비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골키퍼한테 이제 공 줬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제르비가 얘기하는 게 나도 항상 리스크 당연히 있다. 근데 리스크랑 어드밴테이지랑 뭐가 더 크냐를 나는 항상 놓고 얘기를 하고, 어드밴테이지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나는 행한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오나나가 넘어가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리스크가 더 큰 판단이었어요. 이게 판단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순간의 판단인 거예요. 이 시각적인 정보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 남을 수 있느냐, 혹은 올라가서 트랜지션을 브루노 페르난, 더군다나 생각해보세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은메모예요. 브루노한테 이거 주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제일 상황이죠.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가 트랜지션 나왔고 이제 결국에 코너킥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스페인 쪽에서는 이제 그 코치들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포지션의 선수들은 비관론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도 제 선수들한테도 많이 쓰거든요. 비관론자라고. 너가 올라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너가 올라갔을 때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너는 공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팀의 균형을, 밸런스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딱 갈려서 코너킥 나오고 코너킥 득점 들어간 거죠. 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맨유가 선취골을 넣었기 때문에 맨유의 시각으로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코너킥 올라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세미르가 잘 돌려놓는 거, 뭐 브루노의 킥이 좋았던 거, 이런 걸 이제 봤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이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도 거의 실점에 직면한 상황이라 볼 수 있잖아요, 빌라 입장에서. 아까 제가 코너킥을 준 게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 입장에서는 브루누가 공을 가지고 백라인을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직면하게 된 상황이, 이 상황 자체도 저한테는 결과예요. 거의 실점이라고 봐도 코치 입장에서는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 근데 그럼 여기 잠깐 제가 드는 생각이, 보통 이제 빌라, 특히나 에메리 감독이 오고 나서는 빌라를 이끌고 오랜 시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더블 피봇, 새 유형이 초창기에 뭐 생각해보면 뭐 더글라스 루이스랑 카마라, 아니면 오나나가 에버튼에서 합류한 이후에는 오나나, 뭐 틸레망스도 있었지만 틸레망스를 이제 위로 올리면서 뭐 카메라랑 조합을 맞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센터백 앞을 완전히 보좌하는 유형은 없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오나나에 올라가는 판단 자체는 에메리의 어떤 팀적으로 봤을 때 양자택일, 그러니까 올라가는 판단을 계속 시켰던 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감독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맨날 얘기해서 축구는 결국엔 선수가 하는 거지 감독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인식 계속 판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인식, 나랑 바클리가 페어인데 바클리가 경합을 해서 공을 따냈고 바클리는 위에 있고, 근데 나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서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이 선수랑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안 올라가는 게 맞았는데.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컨볼, 서드볼이 나오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결국에는 그 선수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엄청 작은 차이잖아요. 이런 거 막 뭐 축구 실력으로 할 때 이 팀 잘한다 못한다 할 때 이런 걸 기준으로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1대1에서 막 뭐 돌파가고 크로스가 올라가고 막 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슈팅을 얼마나 잘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하지 이런 걸 기준으로 잘 안 보죠. 팀의 능력, 팀의 수준을 평가하지 않잖아요. 근데 프리미어 리그는 이 경기 흐름상 트랜지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흐름상 이게 결국에는 되게 중요해졌고 맨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감독이 솔직히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그치.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네, 선수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감독의 전술 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감독의 전술이 아니고 팀의 전술인 거죠. 왜냐하면 전술은 결국엔 판단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시간 대응이기 때문에 감독은 실시간 대응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없죠. 물론 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선수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줄 수는 있지만 결국엔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술에 대한 역량은 사실 팀이고 작은 단위로 보면 선수인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골과 유사하지만 조금 달랐던 두 번째 골이었는데 네. 그 과정은 또 한 번에 정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진짜 막 오가는 상황이 몇 번 있다가 앞서가는 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그럼 내용이 좀 달랐나요? 요거는 이제 시퀀스가 골킥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 두 번째 골은 조금 더 온전하게 그냥 말 그대로 트랜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그 상황 자체가 왔는데 근데 여기서도 결국에는 저는 뭐 브루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뭐 중계 영상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도 비교적 잘 나왔다 보니까 보신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브루노 같은 경우가 여기 득점을 들어갈 때 보면은 뭐 은베모 있었고 이제 쿠냐가 여기 있었고 그쵸. 이제 브루노가 여기 있었을 거예요. 네. 브루노가 조금 더 이제 윗선에 있었는데 브루노 같은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공이 연결되기 전에 브루노가 이제 사이드에 나와 있다가 스루패스를 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올 때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종적으로 볼 때 말고 횡적으로 볼 때도 이래서 백라인 이렇게 4명이 있으면은 이제 가늠을 해야 되는 게 지역 방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제가 종적인 거는 몇 번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도 작전판을 쓰고 있지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동적인 선이 그어지게 되거든요. 지역 방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백라인을 해서 8명을 놨어요. 백라인 있고 미드필더 라인 있고 빌라가 4-4-2로 이래서 수비를 한다고 이제 치면은 그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움직이는 선이 있어요. 움직이는 선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선이 그어지게 되고 그리고 선수와 선수 사이에 다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선이 추가로 있어서 뭐가 있냐면은 종적으로도 이 두 라인 사이에 선이 있어요. 아, 요 선을 말씀하시구나. 네, 이 둘을 양분하는 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횡적으로 봤을 때도 이 둘을 양분하는 선이 가운데 또 그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거만 보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4등분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4명이면은 지금 작은 정사각형이 물론 실제 경기 움직이다 보면 정사각형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움직이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방어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또 4등분이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네네. 보이지 않는 선이 이제 움직이는 유동적인 선이 이제 그어지게 되는데 브루노 같은 경우 결국에는 빠질 때를 보게 되면은 브루노가 어디서 빠지냐면은 여기서 4등분이 돼 있는데 이 오른쪽 풀백의 지역 방어 범위에서 등 뒤로 빠져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뭘로 인식해요? 내가 막아야 되는 선수로 인식을 보통 하죠. 그렇죠. 근데 공이 내 눈앞에 있고 이제 트랜지션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비교적 공간이 넓게 벌어져 있으니까 공을 조금 더 본단 말이죠. 그렇죠. 공을 좀 더 의식해서 보는데 브루노가 빠질 때 보게 되면 여기서 쓱 등 뒤로 와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선수랑 간격으로 봤을 때 이 둘의 반으로 봤을 때 지역 방어 범위를 나누는 선이 있다면은 이 선수의 지역 방어 범위에 들어와서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스페인어로 이제 오스쿠레세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 뭐 시야를 잃게 하다, 뭐 빛을 잃게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는 게 그거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수비를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똑바로 하고 있지 않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빠졌고 여기 아마 오나나 있었을 거예요. 오나나 있었는데 오나나 있고 일단은 그리고 여기 은베모가 있었고 이렇게 쿠냐가 이렇게 있었고 이게 동시에 근데 브루노가 이런 움직임을 함과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은베모가 일단 은베모가 먼저 빠져요. 네, 은베모가 한 번 이제 엄마크를 했고 거기서 쿠냐가 결국에는 브루노가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갔을 때 여기서 센터백에서 한 번 조금 물렀고
그리고 은베모가 있는지 약간 돌아서 봤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쿠냐가 있다가 등 뒤로 또 이 둘로 봤을 때 이 지역 방어 범위로 횡적으로 봤을 때 나누게 되면 이 등 뒤로 한번 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브루노는 여기서 이제 패스가 들어간 거고. 와, 그럼 이 둘이서 얘를 콘사였던 걸로 제가 네. 콘사 맞죠? 콘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콘사를 그냥 쳐버렸네. 네네. 아, 이게 근데 제가 따로따로 설명을 하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다다다다닥 이렇게 네, 연계된 거 아니에요? 쉽게 동시다발적으로 말해서. 일어나고 있던 거죠. 심지어 정렬돼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 트랜지션 상황에서 요 정도의 지금 한 명이 여기 뒤로 빠지고 세 명이 지금 연관돼서 관여가 된 건데 네. 상당히 수준이 높은 트랜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맨유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습이다, 트랜지션 위주다 이러면 뭐 트랜지션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아, 트랜지션은 대박이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가깝게 트랜지션을 하는 팀이고 트랜지션이 아직도 사람들이 조금 이제 생각 자체가 조금 닫혀 있고 편협하게 정의가 돼 있는 게 로우블록으로 수비를 하다가 막 우당탕탕 해가지고 막 30m, 40m 이렇게 막 드리블해서 가는 것만 트랜지션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그런 개념 물론 그것도 트랜지션이지만 그것만 트랜지션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점처럼 공의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다가 특히 상대 백라인을 직면했을 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결국엔 트랜지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쨌든 간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은베모, 쿠냐 이런 선수들을 선발 라인업으로 기용했을 때 뭐 세슈코 왜 선발로 안 넣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은베모랑 쿠냐 같은 선수가 동시에 선발로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장점이. 트랜지션에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야,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뜯어보니까 맨유의 트랜지션이 진짜 대박이네. 세슈코 골 들어갈 때도 근데 마찬가지야. 세슈코 골 들어갈 때도 뭐냐면은 브루노가 요거는 이제 지공에 지공에 그렇죠. 가까운데 조금 더 지공에 가까웠죠. 거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막 공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가 이 계속 이 횡적으로 나눴을 때 이제 지역 방어 범위에 있다가 이게 계속 슥 빠져요. 슥 빠지면서 공 받고 여기서 반대 아마 넘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페인어 오스쿠레세르 수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수비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수비를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세 번째 골도 보세요. 똑같아요.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맞아요. 브루노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0번이랑 결이 달라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죠. 네, 일반적인 10번 여기서 공을 받고 자기가 좁은 공간에서도 볼 터치 숫자를 늘려서 그래서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죠. 공을 오래 가질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을 여기 가만히 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는다는 게 아니고 상대의 압박이 즉각적으로 들어오는데도 공을 오래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다수의 선수를 자기한테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유로운 선수가 발생하면 이제 공을 투입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10번의 특징인데 뭐 외대고르라든지 네, 포든도 그렇고 그렇고. 근데 브루노는 그런 10번은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보자면은 본인이 그 정도의 기술적인 능력은 없다 보니까 공을 본인이 받았을 때 프리가 될 수 있게끔 그 공을 받기 직전의 움직임이나 포지셔닝이 진짜 막 뭐 거의 뭐 센티미터 단위일 때도 있는 거죠. 뭐 한 10cm, 20cm 단위로 그 공간적, 시간적 여유를 만드는 게 극강인데 세 번째 골도 보시면은 그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뜯어보니까 진짜 브루노 진짜 대단한 선수네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도움 20개도 저는 솔직히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뭐 비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박수죠. 대단하다. 근데 놀랍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할 수 네. 있는 선수다 충분히. 네, 왜냐면 이런 애초에 이 정도 수준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놀라울 게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했던 걸로는 또 두 번째 골 얘기해서 카세미루가 줬을 때 브루노가 이제 여기 있었는데 브루노가 줬을 때 이게 원터치로 나왔거든요 패스가. 네, 또. 맞아요. 그러니까 수비 등 뒤에 있다가 나오면서 이걸 원터치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공은 아니지만 역습 때도 뭐예요? 유닛이죠. 그쵸. 브루노, 은베모, 그 다음에 쿠냐, 쿠냐 이렇게 해서 이게 유닛으로 돼 있는 게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이 되면서 마지막 4번이 된 선수가 딱 골로 됐어. 3번은 터치도 안 했어. 이게 유닛이라고 제가 하는 게 결국에는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선수의 마인드셋에서 뭐냐면 나는 없어요. 나가 아니고 애초부터 우린 거예요. 우리. 나는 없어요. 우리예요, 애초에. 네, 그게 이루어져서 이제 두 번째 골이 들어간 거죠. 이게 그 저기 빠꼬세일로라고 바르셀로나 특히 유소년 게임 모델 훈련 방법론을 정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가르디올라 때부터 이제 피트니스 코치? 일본 예, 피트니스 예. 코치도 하고 지금도 이제 아마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강의를 음. 계속 할 거예요. 강의를 하고 이제 스페인 코치들 사이에서는 되게 저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축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공을 가진 선수와 공을 가진 선수에 대해서 개입하는 선수를 제외하고 이제 공과 가까운 선수들은 결국에는 무의식으로 행동하고 거기다가 이제 나라는 개념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나라는 개념이 없다는 걸 인지시키기가 어려워서 이 국면 공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국면이 사실 접근하기가 제일 어렵다. 아,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하는 거구나. 네. 유닛 훈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 이게 그래서 뭐 스페인어는 뭐 샤비 알론소 같은 경우 이제 아르헨티나 쪽이 원래 그렇게 표현하는데 소시에다 뺏게냐라 그래서 리틀 소사이어티 작은 사회라고.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아. 네,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오늘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맨유 3위인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3위 뭐 챔피언스 트리키에 충분히 자격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공을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지공이 중요하다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은 당연히 중요한데 근데 트랜지션은 솔직히 말해서 지공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딸려오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을 뺏겼냐. 그게 이제 지공의 가장 일원칙이잖아요. 왜냐면 공격을 하면서 수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제 스페인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공격을 하면서 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비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공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근데 실제로 득점이 들어가는 국면은 시퀀스는 사실 트랜지션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근데 결국엔 지공에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공을 뺏기더라도 다시 뺏어서 득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트랜지션이 그렇게 편협한 게 아니다. 너무 이렇게 뭔가 막 로우 블록에서 역습 30m, 40m 긴 거리 역습뿐만이 아니고 공의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할 때 특히 상대 백라인이 정렬되지 못했을 때 뭘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 부분에서는 탑인 거죠. 네, 리그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